자, 여러분, 이번은 토픽2 유형 12번 주제 추론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제 추론하기는 첫 번째, 접속사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이 접속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찾아서 그 문장을 확인하거나, 이제 두 번째는 가장 첫 번째 문장이나 이제 또는 가장 마지막 문장, 이 둘 중에 하나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답을 못 찾으면 이제는 전체 문장을 읽으셔야 합니다. 선생님은 이 12번을 전체 읽질 않고 답이 되는 부분만 이제 밑줄을 끊고 답을 찾겠습니다. 단어는 여러분이 직접 공부하시고 저는 이런 스킬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동영상을 멈추고 답을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그러나가 있죠.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그러나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필수는 꼭 해야 하는 거예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 많아졌죠. 미혼이라는 말 대신에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자, 여러분, 옛날에는 미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지만 이제는 비혼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거 두 개 의미는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다르냐면 미혼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 거예요. 뭐 능력이 없거나 뭐 남자나 여자친구가 없어서. 하지만 비혼은 능력이 있지만 나는 결혼이 싫어.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을 비혼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지 내가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비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2번이죠. 이제 비혼이라는 말은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인식은 생각입니다. 자, 옛날에는 결혼을 못하면 넌 능력이 없어서 못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능력 있지만 결혼은 싫어. 결혼은 선택이야 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변화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2번 문제 볼게요. 2번은 접속사보다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찾기가 쉬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션도 비즈니스의 일부이다.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면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입고 나갈 옷의 색상, 디자인, 소재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즈니스에 맞게 옷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죠. 이 뒤에는 그 예를 자세하게 써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까지 읽고 이해가 안 되면 이 뒷부분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은 이제 내가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계획적으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드러운 이미지나 강한 이미지나.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2번. 비즈니스 상황에 부합하는, 맞는 패션 전략, 패션의 계획을 활용하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여기서 접속사를 바로 찾긴 힘들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보시면 돼요. 일단 비슷한 거 먼저. 일단 소진 증후군을 앓게 되면 회복이 힘들다는 점을, 이제 회복은 다시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점을 고려할 때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재충전은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면 자,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 아시죠? 배터리는 이렇게 있으면 배터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전기에 꽂으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더 휴대폰이 많이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충전하는 거는 쉬면서 체력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체력을 통해 심신, 심은 마음, 신은 체력입니다. 마음과 체력,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답은 소진증후군을 앓게 되면 회복이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건강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럼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나부터 봅시다. 그러나 남는 노동의 자원을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일에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대체할 수 없는은 이제 대신, 비슷한 거는 대신입니다. 대신할 수 없는 일에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일까요? 이까지만 읽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뒷부분도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기업의 실적이나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나 분석과 같은 단순 업무는 로봇 기자가 담당하고 이제 기자들은 심층 분석이나 인터뷰와 같은 깊이 있는 기사 작성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대체할 수 없는 일은 이걸 말하는 거네요. 심층은 깊게 분석하는 거, 인터뷰. 이것도 기계가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정답이 뭘까요? 4번이죠. 로봇의 등장으로 인간의 질적인 업무. 지금 이런 것이 질적인 업무입니다. 질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하지만 양만 많은 이런 거는 양적인 업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5번은 이것만 보면 바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식초의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럼 답은 뭘까요? 2번. 식초 시장의 규모가 이제 크기가 성장하고 있다. 왜 성장하는지 내용은 한번 볼까요? 그 이유는 이에 힘입어 식초 업계에서는 맛과 향을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식초 음료를 개발하는 등 식초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그 결과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점유율은 이 식초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의 크기입니다. 이건 답이 쉽네요. 그리고 여기 일조하다는 도와주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여기는 접속사가 따로 없는 것 같고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세대에 따라 이제 세대는 10대, 20대, 30대 따라 흥미를 가지는 대중문화가 구별되어 있었다면 여러분 대중문화는 모두가 즐기는 문화예요. 요즘 이제 10대와 30대가 즐기는 대중문화는 K-팝. 또 한국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즐기는 음악은 좀 더 나이가 든 음악. 한국은 이런 트로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 읽어볼게요. 현재는 세대를 넘나드는 여러분 넘나드는 이 나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경계가 없습니다. 넘나드는 문화 콘텐츠들이 연령의 구분 없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확산되다는 커지다 의미입니다. 그럼 정답은 뭘까요? 4번. 대중문화를 즐기는 세대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가 정답이죠. 그 다음 7번 볼게요. 자, 여러분 접속사부터 볼게요. 여러분 치유는 치료를 하는 거고 열풍이 거세다는 그냥 의미로 보면 바람이 세다는 의미인데 그게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가장 많은 거예요. 뭐 K-팝 열풍이 거세다. 한국 화장품 인기에 열풍이 거세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치유 열풍이 거센 것에 비해서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분위기에 휩쓸려 무작정, 계획 없이 강연에 매달리기보다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찾아야 된다. 내면의 힘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보면 이 치유 열풍이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앞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나요? 힐링 강연을 듣는 사람들. 힐링은 치료하다 의미입니다. 자, 그럼 정답은 뭘까요? 이 힐링 강연을 통해 나만의 치유법을 찾아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 8번 볼게요. 자, 8번에도 접속사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동차 회사들 중에는 초기 화면이 아닌 곳에 가격 정보를 공개하거나 초기 화면은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초기 화면이 예쁘면 내가 여러 가지를 구경하지만 초기 화면이 그냥 별로면 그 사이트에는 흥미가 없어집니다. 초기 화면이 아닌 곳에 가격 정보를 공개하거나 회원 가입을 해야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불신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초래하는 것은 믿지 않는 상황이 평균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 이 제도가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업계의 자성, 스스로 반성하는 거예요.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뢰는 불신의 반대말입니다. 믿는 것이죠. 다시 찾는 이제 계기,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정답은 4번. 기업은 정직한 부품 가격 공개로 신뢰를 회복이 다시 찾는 거예요. 회복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것도 전부 읽을 필요는 없고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1980년대 초 이모티콘은 이런 것도 이모티콘이고 요즘 카카오톡이나 라인에서 여러 가지 그림으로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모두 이모티콘입니다. 처음 생긴 이래 끊임없이 진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언어 표현력을 퇴보시킨다는 진화의 반대입니다. 점점 발전을 안 시키는 거예요. 퇴보시킨다는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모티콘은 없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언어로 자리매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리매김되다는 이제 처음에는 이모티콘이 별로다. 언어 표현을 퇴보한다 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모두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걸 자리매김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정답은 뭘까요? 2번. 이모티콘은 감정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언어로 자리 잡았다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접속사를 볼게요. 자, 그러나 뭔가를 배려할 때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자, 왜 그럴까요? 상대의 입장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자, 따라서 어설픈 배려. 자, 이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모르고 그냥 내가 판단해서 마음대로 배려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설픈 배려가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깨달음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행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2번. 서투른 배려는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가 정답이고요. 여기 우화는 옛날 이야기나 아이들이 많이 읽는 동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도 모두 읽지 않고 좀 뒷부분을 읽으면 되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꿀의 장점은 대부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꿀과 설탕의 결정적인 차이는 소비자의 의식이지, 소비자의 그냥 느낌 같은 거죠. 실제의 장단점은 아니다. 답은 3번이죠. 꿀에 대해 믿고 있는 장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이제 접속사를 보면 따라서 인터넷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의사소통, 규약문. 규약문은 약속의 규칙을 적은 문서 같은 건데요. 그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는다. 부당한 거는 나의 권리를 잘 못 찾은 거고, 침해받다는 나의 권리를 다른 사람이 자꾸 넌 이렇게 하면 안 돼. 침해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봐야 침해받지 않습니다. 그럼 정답은 3번. 규약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져봐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47회 볼게요. 자, 접속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비구름 안개 등의 기상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여기서 이 방법은 뭘까요? 그걸 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유무선의 통신 수단이 없던 시대에 위급한은 이제 급한 상황이 생기면 불이나 연기로 정보를 주고받았다. 자,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산이 있으면 뭐 전쟁이 나거나 위험할 때 이렇게 불을 만들거나 아니면 연기를 만들어서 위험하다는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기상 상태에 영향을 받죠. 뭐 예를 들어 뭐 비가 오거나 하면 이런 정보를 주고받는 거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뒤에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국가적인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럼 정답은 뭘까요? 1번이죠. 불이나 연기는 위험 상황을 알리는 주요 통신 수단이었다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 14번 볼게요. 자, 여기 예컨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제품 발표회에서 숫자를 활용한 데이터를 제시하면 고객에게 신뢰감, 믿음을 줄 수 있고 이 신뢰를 바탕으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건데 유리하다 반대는 불리하다입니다. 그럼 정답은 뭘까요? 4번.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숫자를 잘 활용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문장 안에서 접속사를 바로 찾을 수 없으니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이겨내는 고동력이 주목을 끌고 있다. 고동력이란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자,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외로움과 마주서는 연습을 해야 한다. 얽매이다는 이제 남이 나에게 뭐 좋은 시선을 보내면 기분이 좋고
나쁜 시선을 보내면 기분이 안 좋고 이런 걸 얽매이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나도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외로움과 마주서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럼 어때요? 이런 고동력을 기르려면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직접 보고 이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까지 읽었을 때 답을 못 찾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럼 뒷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분노와 적개심이 쌓일 수도 있고, 외로움 속에 스스로 고립시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적개심은 상대방에게 나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는 어떤 것을 보면 자주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은 느낌이고요. 따라서 무엇보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일반적으로 공짜로 끼워주는 경품이 있을 경우 여러분 끼워주다는 예를 들어 내가 청소기를 샀어요. 그럼 경품으로 휴지를 주거나 아니면은 이런 물을 주거나 이런 공짜로 주는 것을 경품이라고 합니다. 공짜로 끼워주는 경품이 있을 경우 소비자들은 구매의 유혹을 더 받게 된다. 유혹을 받다는 더 사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때로 무료 경품은 판매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역효과는 효과가 있다는 말은 좋은 거지만 역효과는 그 반대입니다.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한 조사에서 경품으로 준 물건에 대해 소비자들은 그 품질에 비해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책정하다는 낮은 가격을 추측하는 거예요. 원래 이 청소기 가격이 100만 원이지만 이 경품을 같이 줄 경우는 50만 원으로 좀 더 낮게 책정하는 거예요. 저 왜 그럴까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은 공짜로 주는 물건은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인식은 제품 가격의 합리성을 의심하는 등 판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무료 경품이 제품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가 정답이고요. 자, 학습자들 중에 이걸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품질을 믿지 않는 건 아니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는 100%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무조건 품질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에 가까운 것은 2번이에요. 이 문제는 조금 답을 찾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이제 52에 보겠습니다. 자, 52에도 문장을 전체를 봐야 돼요. 자, 현대인들은 통계를 이용해 실상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실상이 실제 상황입니다. 하지만 통계가 절대적인 사실을 반영하는 것만은 아니다. 자, 이것은 무조건 확실한 정보는 아닌 거예요. 자, 예컨대 예를 들어 오이의 가격이 1월에는 자 볼게요. 자, 예컨대 오이의 가격이 1월에는 1,000원이고 2월에는 3,0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현재의 오이값을 통계에 근거해서 평가할 때, 자, 이것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1월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오른 것이 되고
2월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대폭 하락, 아주 크게 하락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폭은 아주 많이 올랐다고 보면 되고, 대폭 하락은 가격이 아주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건의 가격은 현재 가격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간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죠. 기준 설정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도 다 읽어야 하는데요.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철새는 종에 따라 종류에 따라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체가 무리를 지어 일정한 대형으로 이동한다. 자, 여러분, 이제 겨울 바다를 보면 이러한 철새들이 날아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일정한 대형이라고 합니다. 이때 대형의 선두에서 나는 새가 여기 나는 새가 선두에서 나는 거예요. 가장 앞에서 나는 거. 무리의 리더인데 이 새는 무리를 안전하게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서 이 새는 거친 바람을 맨 앞에서 맞서 비행하며 최적의 항로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차가 다니는 곳은 도로잖아요. 여기 하늘에서 비행기가 다니거나 새들이 나는 곳은 항로라고 합니다. 최적의 항로와 고도, 높이. 이제 여기는 고도가 높다, 여기는 고도가 낮다. 찾아낼 수 있는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판단 능력도 있어야 한다. 이제 대처하다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제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2번. 철새의 리더는 경험과 판단 능력을 갖춰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돈이나 명예로는 남부럽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무료함 때문에 사회적 일탈 행동, 일탈은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행동을 하거나 이제 무료함이 심해져 우울증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함은 간과해도 되는 사소한 것이 아니다. 간과하다는 그냥 지나쳐도 되는 아주 작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무료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가 정답이고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접속사를 보시면 돼요. 이까지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사과는 어떤 일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 자, 의도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선하다는 좋은 것, 악하다는 나쁜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상대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이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진정한 사과가 되는 것이다. 그럼 정답은 1번입니다. 이제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사과이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문장이 이렇게 짧을 경우는 전체 다 읽도록 할게요. 초소형 카메라는 아주 작은 카메라입니다. 자, 이것은 의료용 및 산업용. 의료용은 병원에서 쓸 때 사용하는 거고, 산업은 이제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씁니다. 이제 만들어져 각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용도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타인은 다른 사람의 신체, 몸을 악용되다는 사용을 아주 나쁘게 하는 걸 악용하다, 악용되다 이렇게 씁니다. 이러한 악용을 원천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아주 뿌리부터 막기 위해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만 카메라의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규제,
법으로 제한하는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정답은 뭘까요? 초소형 카메라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 대책으로 신상 정보 등록, 나의 정보를 등록하는 거죠. 그 다음 단어 하나. 간소화하다는 등록 과정을 좀 단순하게 하거나 짧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죠. 그 다음 22번 볼게요. 이것도 짧기 때문에 다 읽겠습니다.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핵심만 집어낸 요약형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 여러분 핵심만 집어낸 거는 이 많은 정보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만 보는 거예요. 필요한 지식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짧게 정돈된 지식만을 취하다 보면, 가지다 보면 오랫동안 관찰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정보를 비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무뎌질 수 있다. 무뎌진다는 이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뭘까요? 2번입니다. 요약형 정보는 사람들의 사고력은 생각하는 힘을 말하는데 이 떨어지는 것을 초래할 수 있다. 초래하다는 좀 부정적인 결과가 많이 나타날 때 초래하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요즘에 어떤 일이 많아졌나요? 이제 유명 드라마가 소설책으로 출간되다, 이제 나오다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 접속사로 바로 볼게요. 그러나 이와 같이 영상물 중심으로 창작과 출판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영상물 중심으로 소설책을 만드는 거죠. 내가 새로운 소설책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팬들이 많으니까 이걸로 바로 책을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순수 문학이 가진 고유한 특성들이 하나둘씩 사라질지도 모른다. 자, 그럼 정답은 4번입니다. 영상물이 갖는 영향력이 커지면 순수 문학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가 정답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는 좀 새로운 단어가 또 나와 있네요. 이제 분자요리는 과학을 응용해 기존 식재료가 갖는 물리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와 식감의 음식을 만드는 요리법이다. 자, 여러분 분자요리는 분자요리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선생님이 아래 동영상을 링크 걸어둘게요.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즘에 아주 유행하는 요리 방법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 좋습니다. 노란 망고 주스와 하얀 우유로 계란 모양의 요리를 만드는 것이 한 예다. 자, 여러분 신기하죠? 이제 망고 주스와 하얀 우유로 계란 모양의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분자 요리는 식재료 고유의 맛과 향은 유지한 채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요리를 선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요리 문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보이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독특한 음식에 대한 설렘과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점도 이러한 기대감을 키운다. 그럼 정답은 4번. 새로운 요리 문화를 이끌 요리법으로 분자 요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가 정답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유형 12번은 이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